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성 수업 5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집착을 해서 딴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어떤 연예인만을 좋아해서 그 연예인이 입은 옷, 그 연예인이 하는 행동, 그 연예인이 좋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를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오늘 그런 확증 편향과 또 자신의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주장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래서 오해도 받고 힘들어하고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학습 자료 잘 출력해서 오늘은 12쪽과 13쪽을 할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엿보도록 하고요. 또 나눠진 교재 빈칸 등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잘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먼저 볼까요? 지난 시간에 소득 없이 지쳐서 돌아온 어리석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토론 질문도 만들고 또 자신의 생각도 드러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왜 토론을 할까요? 토론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B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생각을 조금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토론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학술 세미나라고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A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B라는 이야기, 나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A-라고 하는 조금 발전된 생각을 하면 그 토론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나와 다른 생각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줄 알 때 발전할 수도 있어요. 자 봅시다. 선생님은 소득 없이 지쳐오는 어리석은 아들 이야기를 읽고 이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그죠? 잘 들어야 그 친구를 이해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틀렸어. 우리 그런 친구들 옆에 있으면 어떡할까요? 선생님도 피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듣는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함께 했으면.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찰하고 생각해서 행동을 했을 때 신중해지겠죠. 여기에 그 어리석은 아들처럼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행동하고 난 할 수 있더라고. 돈키호테 같잖아요. 이런 친구들의 이런 일에 있어서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관찰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선생님이 함께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글을 읽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이 이런데 너희들의 생각이 어떠니? 라고 토론 질문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계약해서 학교에 오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자 12쪽과 13쪽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드러내요? 선생님을 생각이 어느 순간에 막 거친 행동을 해서 잘못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건 잘못된 거야. 근데 아들이 아빠가 좀 너무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선생님 미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학교에 출근하면서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마음이 아픈 것 같아. 그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빠는 너를 믿으니까 좋은 이야기, 좋지 않은 이야기, 또 고쳐야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들도 그날 갔더니 선생님 책상 위에다가 편지로 써면 아빠 제가 그때 감정이 그래가지고 아빠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울고 저도 목소리가 커졌던 것 같아요. 생각을 글로 쓰면 말하는 것보다 정제되고 진솔하고 의미가 있을 거예요. 경솔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가끔 글로 써요. 또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는 건 어떤가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친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과를 예측하잖아요. 그 결과가 좋을 것 같으면 뭐 바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결과가 나쁠 것 같고 더 큰 오해를 부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후회한 적은 없는가요?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누군가 나의 말을 오해한 일은 없었을까요? 사실 지혜로운 표현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각기 달리 해야 되니까요. 선생님도 말하고 후회한 적 있어요. 또 누군가의 말을 오해한 일도 있고 말하고 후회한 적 선생님 말하고 후회한 적 많을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하고 후회한 적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적 있겠네. 응?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집사람하고 애기들은 뭐 치킨을 먹고 있고 나는 안 먹어도 돼. 그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했어요. 배고파서. 누군가의 말은 오해한 적 없을까요? 오해 많이 하죠. 나보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오해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은 생각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더 신중해진다면 우리들의 말과 행동도 신중해지고 말과 행동이 신중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믿을만 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자, 선생님이 만든 교재 12쪽인데요. 누구를 위한 주장인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 친구랜다. 한 신혼부부가 이른 저녁을 먹고 숲으로 산책을 갔어요. 둘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멀리서 꽥꽥꽥 소리가 들렸대요. 신부가 말합니다. 닭이 우네요. 신랑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저건 거위 소리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둘이 자신이 맞다고 우기기 시작했고 간헐적으로 때때로 꽥꽥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 두 부부의 언쟁이 그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나중에 신부가 울먹였어요. 자신이 맞다고 강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 순간 신랑은 신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녀와 결혼했는지도 돌아보았습니다. 숲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거위건 닭이건 둘 사이에 아주 상관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랑은 신부에게 닭이 맞다고 하면서 기분을 누그러뜨리며 기분 좋게 산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견해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고집 피우고 아무 상관없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삶을 때때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 만나면 고집 세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펼치면 그 친구 좋아할까요? 선생님은 한 발 물렀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 앞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그죠?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자기의 주장만 피면 아마 주변의 친구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집착해 보았나요? 선생님은 대학교 다닐 때 만나던 여자에 대한 집착도 있었고 또 요즘은 선생님 어리석은 집착 하나 있었어요. 선생님은 필기고 사는 거를 좋아해요. 만년필을 사는 것. 집에 안 쓴 만년필이 한 7, 8개 되고 현재 쓰고 있는 만년필이 한 5개 돼요. 우리 집 아이들과 우리 집에 있는 와이프는 선생님을 어떻게 볼까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실제로 우리 아들은 그래서 아빠 쓰지도 않을 건데 만년필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요? 선생님이 필기구에 대한 집착이 있는 모양이에요.
볼펜도, 만년필도. 여러분들도 집착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먹는 거에 집착하거나 아니면 연예인에 집착하거나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무시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다음 장에 나올 텐데요.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자, 계속해서 다음번에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 12페이지인데요. 나의 생활 속에서 변함없는 생각이 있다면 이건 뭘까요?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나만의 생각 가운데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생각과 나의 생각 가운데 친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동의할 수 있는 나만의 생각, 또 친구가 동의하지 못하는 나만의 생각을 각각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는 선생님의 생각 이런 거겠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거짓말하는 학생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동의하지 못하는 나만의 선생님의 생각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청소는 좀 깨끗해야지. 근데 어느 친구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잠깐 있을 건데요, 뭐. 그죠? 또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 다 동의할까요? 동의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선생님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아요. 누군가 동의할 수 있는 변함없는 나의 생각이 있고 누군가 동의하는 생각, 누군가 동의하지 못하는 나만의 생각이 각각 존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인데 확증 편향이라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확증 편향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상황이나 자료말을 찾아내고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난 A가 좋아. A 빼고는 다 싫어. 난 연예인 누가 좋아? 다른 연예인들은 싫어. 미워해요. 확증 편향이에요. 그죠? 어른들도 많아요. 나는 어떤 정치인이 좋아? 그 정치인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치인들을 전부 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치우쳐 있는 거죠. 그죠? 또 반면에 선택적 회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있고 유리한 기억만 떠올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부일 때는 큰 문제가 돼요. 자, 그 둘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대요. 확증 편향의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머피의 법칙이에요. 머피의 법칙은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계속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연자 빠졌네. 연달아 계속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는 셀리의 법칙이죠. 좋은 일이. 이처럼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날 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만 집중해서 부정적인 사건만을 기억하게 되는 것도 확증 편향을 하는 예입니다. 그런 거예요. 징크스 같은 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침대에서 눈 뜨고 10분간 있지 않고 바로 일어나면 그날이 잘 안 돼. 이거 마치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꼭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주의 산만과 긴장을 불러일으켜서 사고나 실수할 확률이 높대요. 그래서 스스로 부정적인 사건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이 집착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확증 편향을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확증 편향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A가 한 이야기는 다 맞고 연예인 A가 좋아하는 모든 것도 다 맞고 좋아하는 모든 것도 좋은 거고 연예인 A가 그럴 일을 할 일은 없어 라고 모든 것을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하는 게 이제 확증 편향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까요? 합리적이 않은 것이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도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필기구를 좋아하는 김종원 선생님은 만년필만 열 몇 개다. 그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만년필은 하나 가지고 잉크 넣어서 계속 쓰면 되는데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집착하는 게 목적이구나. 합리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나의 편향된 집착, 확증 편향은 아닐까요? 맞아요. 선생님 확증 편향일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만년필 뭐 살까? 살 필요거든요.
자꾸 그쪽으로만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기자고 달려드는 일은 없을까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의 문제인데 난 이길 거야. 쟤를 이길 거야. 그게 뭐예요? 합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보다 내 주장만이 옳다라고 하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갑질하듯이 말이에요. 현명한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여러분 이제 답해보시고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6쪽과 17쪽 수업을 할 텐데요. 미리 한번 읽어주시고요. 지금 내용도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데 퍼서 막 날르거나 그러시면 안 된대요. 수업 잘 들으셨죠? 감사합니다.